자, 금방 또 왔습니다. 중국 철학사예요. 중국 철학사도 금방 끝나요. 이거는 대신 시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꼭 보여드려야 돼서 4대 성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가 4대 성인일 수밖에 없는 거. 그 시대의 신의 시대에서 인간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성인들이다 라고 이제 알려드렸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시험 문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공자 덕치, 맹자 왕도정치, 순자 예치주의, 그 다음에 노자는 소국과민이라고 했어요. 소국과민 조금 이따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정치를 외우셔야 돼요. 공자 덕치주의, 맹자 왕도정치, 순자 예치주의,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노자의 소국과민. 여기에서 아까 또 뭐가 합쳐졌다고 그랬어요. 노자 사상, 장자 사상의 도가와고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교, 이게 다 합쳐져서 주자라는 사람이 이 가운데 맥을 딱 끊어서 사서만을 과거제도의 시험 과목으로 정해놓고 불교 도가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죠. 그렇게 해서 주자가 신유학을 만들었고,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은 불교가 억압당하고 그 다음에 유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 영향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을 읽는 거. 자,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선진 문명은 전 세계로 확산돼서 인류 문화의 발전을 선도했어요.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왜 유교는 근데 널리 확산되지 못했을까? 아까 보면 저 유교 말고 이 불교, 전 동양인의 반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 유일신교, 그러니까 지구의 반절을 가지고 있는 게 유일신교고 지구의 반절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합일사상이에요. 그죠? 이 합일사상인데 불교는 어디든지 뻗쳐나갔는데 유학은 어느 나라에도 가지 않았어. 딱 어느 나라에만 갔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갔어요. 유학은 두 나라, 우리나라하고 양명이 만든 양명학이라고, 주자의 신유학은 우리나라로 오고 양명학은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가사상은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만 갔어요. 왜 그랬을까? 자, 춘추시대 말기 공자가 체계한 유학,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 등을 교육시키면서 우주와 지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들고 정신적, 영적 차원의 학문이자 철학이자 종교로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세계 종교가 번성했던 중국, 이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불교, 기원 전후로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상당수 중국의 왕조의 지도 이념으로 활용이 됐어요, 불교가.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이 불교에게 당나라 때는 지배를 다 당했다고 보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당나라는 그냥 그때 당나라 때 중국은 다 불교 나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슬람교, 아랍에서 창시된 후 곧바로 전파되었어요. 곧바로 전파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고요. 기독교는 635년에 선교사 아라본이 들어가서 지금도 기독교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왕조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융성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정작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학은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했다. 특히 이상한 것은 이 시대는 교류도 많이 했어요. 서양에서 금은 세공품들을 이쪽에서 도자기, 비단, 화약, 나침밥, 인쇄술, 중국의 서양으로 다 전파하고 들여오고 이러한 수많은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냐? 중화사상이 있었어요. 중화사상. 중화사상은 위에, 옆에, 동이 우리나라죠. 그다음 남만, 베트남 쪽 있죠. 서융. 그래가지고는 이 나머지는 전부 오랑캐라고 다 이름을 붙였죠. 자기 중화가 가운데만 꼽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들만 꼽힌다. 이러한
사상. 그러니까는 신분 질서 체계를 인정해서 너무 강조를 했어. 중국과 이민족을 차별하는 중화 사상. 그 다음에 세계 종교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민중 공감을 얻어낸 평등 사상이었거든요. 불교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민중의 공감을 얻어낸 평등 사상이었다면, 그리고 기독교도 자비라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뻗어져 나갔고, 불교는 자비라는 이름으로 뻗어져 나갔다면, 유교는 어떻게? 너희와 우리는 차별이다. 차별적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유교가 세상으로 뻗어나가지 못했다. 삼강오류이란 이러한 이런 도리를 정하고, 아까처럼 사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러한 자기들만의 유학책으로만 시험 보게 만들고, 이러한 신분 질서의 불평등 사회가 결국은 세상을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공자의 무슨 사상? 정명사상. 왕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너희는 너희 위치에서, 나는 내 위치에서 날 잘하려니까 학생들 너희들은 너희들 위치에서 잘해. 대신 조건이 있어. 나한테 넘어서지 마. 무슨 뜻인지 알죠? 나 교수야. 나는 교수대로 내가 준비 잘해서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은 학생이야. 내 자리에 절대 넘어설 생각 하지 마. 이게 바로 정명사상이에요. 처음의 뜻은 교수는 교수답게 준비 잘해서 성의롭게 학생들 가르칠게. 너희들은 또 학생이니까 열심히 나에게 배워서 시험 공부 잘하고 또 나가서 성공하고 그래. 그래야 학생이 학생다운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상을 만든 이유는 뭐다고? 지배가 목적이다고. 나도 내 위치에서 잘할 테니까 너희들 학생이니까 너희들은 감히 교수라는 내 위치에 넘어올 생각 하지 마. 이게 바로 공자의 정명사상이에요. 무섭죠? 이 사상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 못했다. 시험 문제의 답은 뭐냐면 유교는 철저하게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 대륙적, 중화라는 대륙이 엄청 커서 대륙적이기 때문에 중국 외 나라에서 공감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 바로 유교가 더 전 세계로 나가지 못한 이유예요. 자, 서술형으로 이 두 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나라는 뭐였죠? 조공을 바치게 했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중국의 왕을 황제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왕은 황제라고 붙이면 안 됐죠. 왕이라고 붙여야 됐잖아요. 이게 다 그러한 이유예요. 불평등. 개인 간의 불평등을 나누기도 했지만 국가 간의 불평등까지 초래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했던 사상이 바로 유교 사상이다라는 거죠. 진정 필요한 것은 전 인류의 공감을 얻어내는 보편적 이념이고 사상인데 중국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이거. 자, 여기서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뭐 시험 문제 그런 거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에요. 중국은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해서 논했거든요. 선과 악. 선은 뭐예요? 어진인성, 심성이 곱다, 어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은 뭐예요? 낮다, 저열하다, 비열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공자가 이제 전쟁으로 계속 뺏고 권력 투쟁으로 황폐해진 당시 사회를 이렇게 포맷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깨닫고 수정하는 반성행위가 필요했다. 이걸 아까 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다고? 너 자신을 알라. 반성적 사고를 해라. 너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과 신과의 중간적인 존재는 인간이고 인간은 욕망과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욕망을 억제하면서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서양이든 동양이든 똑같아요. 공자가 봤어도 그래요. 반성행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착한 선이 있으니까 이 선한 마음을 자꾸 선한 밭을 잘 갈아서 그대로 살면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살면 된다. 그래서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는 권선징악이 공자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착하다로 바뀌는 거예요. 선하다고 착하다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선하다라는 것은 맞아요. 지금 공자 말씀이 정말 맞아요. 마음에 선함이 있으니 그 선한 밭을 자꾸 갈구어서 선한 인간으로 살아라. 그러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배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교 사회가 권장하는 도덕률을 스스로 잘 지키는 모범생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때도 보면은 참 모범적이야 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는 누구예요? 선생님 말씀을 참 잘 듣는 친구야 이렇게 됐죠. 선생님 말씀 잘 안 듣는 친구는 모범적인 친구가 아니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었는데도 정말 합리적이면서 일처리가 정말 정확했다면, 선생님 말씀이 틀리고 이 학생이 정말 합리적으로 일처리가 정확했다면 이 학생한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틀렸어요 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선생님이 틀린 말을 했어도 그 말을 다 들으면서 앉아있는 애들 보고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모범생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다라고 말을 했었죠. 이게 바로 지배체제의 문제점이었어요. 권력자나 지도자가 원하는 경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수능적인 태도가 바로 착하다라는 말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우리 보세요. 식당 가서 착하게 앉아있는 애기는 누구예요? 그 의자에서 벗어나지 않고 앉아서 핸드폰 영상 보면서 우리 착하네. 아이고 밥도 잘 먹고 식당에 와서도 조용히 하고. 이건 뭐예요? 지금 엄마 아빠의 그 착하다라는 그 맹점이 뭐예요? 뭐라 그래야 돼? 이렇듯이 우리가 정하는 룰, 아주 주관적인데도 선과 관계가 없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정한 룰에 말을 잘 들으면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학에서 나왔죠. 자, 보세요. 아까 순자 사상이 1000년을 이어갔고 맹자 사상이 또 1000년을 이어갔듯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순자 박사인데, 순자의 사상이 상당히 지금 현 세대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500년은 어떻든지 간에 맹자의 사상이었거든요. 공자의 사상도 아니고 조선시대 500년 유학사상은 맹자의 사상이었어요. 그 불평등한 그 조선시대의 사회를 갖다가 만들었던 맹자의 사상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순자의 사상이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내려왔다면 어떠한 또 역사가 써졌을까? 그럼 지금 우리 조선에 또 새로운 역사가 써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긴 자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당신이 오늘을 이해하고 싶으면 어제를 살펴보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는 역사를 바꿀 수 없다. 나는 역사를 바꾸고 싶지도 않다. 오직 미래를 바꿀 수 있으며 나는 오늘도 어제를 돌아보면서 살고 내일도 오늘을 돌아보면서 계속 승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삶은 내 선택을 증명하는 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고, 결국은 유학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졌다. 여러분의 사람됨을 그대로 보여주는 학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이 말 명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삶은 내 선택을 증명하는 장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사세요. 수고하셨습니다.